삶 속에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장통합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 중입니다. 물가 폭등과 사회 혼란 속 금융법, 신앙의 해법을 제시하는 세 권의 신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지난 2일 저녁 경기도 구리시 한 교회에서 불이 나 수요 예배를 위해 모여있던 교인 2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실제 사역하는 교회는 6곳 중 1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삶 속에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2개국 1,700여 명이 참석한 제3회 프레시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모든 세대와 문화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선교적 교회의 미래가 제시됐습니다.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주,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1,700여 명이 참석한 제3회 프레시 컨퍼런스 마지막 날. 컨퍼런스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 회복과 사역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2박 3일간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참석자들은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고 DNA구나라는 걸 좀 더 전도의 본질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목회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고 하는 숙제를 또 안고 가고요.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의 교회, 모든 세대, 모든 문화란 주제 아래 국내외 저명한 강사들의 전략 강의를 비롯해 통일, 다문화, 다음 세대 등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목회자들은 참석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기를 격려했습니다. 예수는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나를 심으시고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그 교회와 공동체와 그 사역 현장에서 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처절한 실패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함께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가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살아내고 견디신다면. 한국교회의 위기를 직감하며 2023년 발족된 프레시 무브먼트는 내년에도 제4회 프레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선교적 교회를 위한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여름을 맞아 수련회와 부흥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로 4천여 명이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전국 장로 4천여 명이 다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대적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예장통합 전국 장로회 연합회. 연합회는 올해 총회와 함께 무한 여객기 참사와 영남 지역 산불 피해를 돕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1회를 맞은 이번 전국 장로 수련회에선 장로로서 역할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순서들이 마련됐습니다. 길근섭 회장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장로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모습으로 세워지길 소망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하는 장로님 모두가 되셔서 우리로 인해 더 나은 세상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난 140년간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교회.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성장이 정체되고 다음 세대 복음화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전우수 회장은 장로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무언가 다름을 두고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겠느냐. 세상의 모범이 되기 위해선 먼저 사랑과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사랑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한국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박 3일간 수련회를 통해 장로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는 장로들. 이들의 노력이 한국교회의 변화와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불안한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경제, 법률, 신앙의 나침판이 될 3권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연일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혼란한 상황 속 경제, 법률, 신앙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한때 은행 이자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순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에서 재무 전문가로 활동해온 심영철 작가는 신간 은행에 배신해서 치솟는 물가에 통장 속 돈의 실질 가치가 빠르게 녹고 있다며 원화 자산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합니다. 책에서 심 작가는 금, 비트코인, 브라질 국채, ETF 등 10가지 대안 자산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분산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심 작가는 금융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가 배워야 할 생존 기술이라며 이 책이 새로운 금융 지식에 낯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년범들을 법정에서 엄하게 꾸짖는 호통판사, 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바울에게 무엇을 물었을까? 로마서 말씀이 인생 좌표가 되면서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천 부장판사는 30여 년간 법을 연구해온 법학자의 시선으로 로마서를 해설했습니다. 특히 바울과 더디오, 디모데 세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 독자들이 더욱 쉽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법과 성경을 연결해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교회와 공동체, 국가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혜의 신간.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는 팀 켈러 목사 추모 2주기를 맞아 그의 목회적 유산을 집약한 책입니다. 책은 그가 남긴 수천 편의 설교와 수십 권의 저서를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8가지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각 장에선 죄와 인간관계, 직장 고난 등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를 실제적이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2일 저녁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양 교회에서 불이나 수요 예배를 위해 모여있던 성도와 학생 등 225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교회 예배동 건물 2층과 3층 내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3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3일 화재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에는 성도와 목회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사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교회 선교 실태에 따르면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는데 성도는 87%, 목회자는 99%가 각각 동의했으나 실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의 16%에 그쳤습니다. 목회자의 36%는 이주민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제로 이주민 전문 사역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성도들은 언어별 예배와 교제 공간 제공, 이주 초기 정착 지원 등을 필요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도 1,000명과 담임 목사 500명, 선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장로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일 전주 성암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주 지역 40여 교회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감사를 나눴습니다. 설교에 나선 전주 장로합창단 단목 강신구 목사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장로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장로합창단 단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데 모두가 다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창단된 전주장로합창단은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순회 공연을 이어오며 국내 정기 연주회와 해외 연주회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지난 2015년 초연 이후 300여 회 공연, 8만여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작품입니다. 이번 10주년 공연은 새로운 캐스트와 연출로 재구성해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뮤지컬 제작진은 어려울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다음 달 23일까지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첨단 산업 투자와 부동산 안정, 자본시장 개혁을 언급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찰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면 넘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도 강조하며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8년 넘게 공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7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가결됐습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찬성표를 던지며 인준안은 처리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를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자본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학력자 3명 중 1명은 실제 직무보다 높은 학력을 지닌 학력 과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연구진은 고학력자의 단순 일자리 집중이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커니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직접 투자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6계단 오른 순위로 기술 혁신과 경제 성과 등이 주요 투자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안정적 시장 선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산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는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방산 수출입니다. 아직 세부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67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단일 방산 수출건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최대 3만 명의 지원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을 압수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자국 병력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며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등을 담은 이른바 메가 법안이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대규모 공장 설립을 계획하는 반도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선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90세 생일을 맞아 후계자 선출 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후계자 선출권은 중국 정부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재단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티베트 지역의 독립을 억제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 계승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스위스가 유럽연합 규제를 자동 수용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스위스가 EU 단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연간 3억 7,500만 유로를 EU 예산에 분담하고 이민자 수용과 함께 전기와 운송, 식품안전과 노동 등 6개 분야에서 EU 법률 개정을 자동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33도, 대구 36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국민 삶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거듭 강조한 만큼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